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수능을 언급을 했는데요. 사교육 부담을 지적하는 차원이었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발언을 마치고서 이제 마치 수능을 쉽게 내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면서 발언을 좀 수정을 했었죠, 구자웅 차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은 많은 이게 뭐 수능이 이제 한 뭐 120일,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약간 진의가 좀 왜곡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교육을 충실히 받더라도 충분히 그 대학 입시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언급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수능 난이도를 좀 그 쉽게 해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뭐 융합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약간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수능의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바로잡긴 했습니다만 똑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통령실 또는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설명하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교육부가 뒤숭숭합니다. 일단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고요.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월 모의고사가 대통령의 지난해 지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유로 이 이권 카르텔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 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내부에서 이렇게 빨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되니까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문적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 전문가들이 수능 시험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토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런 시험의 내용이 나왔겠죠. 그럼 이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무조건 무오류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감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지금 교육당국과 뭐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을 말씀하시는데 매번 사회 현상을 갖다가 범죄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라는 게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갖다 선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특정 지문이 나오게 되면 내부에서 갈등이 되게 많아져요. 네. 그 출판사 밀어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소위 그 수능의 난이도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올해 반영이 안 되고 있어? 담당 국장이 누구야? 장관도 되게 매우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거기다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까지 감사해야 돼? 이런 시대가 되면 관료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려고 한다. 적어도 개별 어떤 영역에서의 자율성 등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발언들을 토대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국민들과 토론하고 학부모들과 토론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매번 일방적으로 좀 독주하는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용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 윤 대통령 검사 시절 때부터 이 교육당국과 사교육계 간의 유착관계를 좀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유착관계를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요 3대 개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금, 노동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아주 이게 타당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사교육비가 26조입니다. 이 불황의 10.4%가 이게 정액했어요. 정말 이게 만국병입니다. 이걸 이렇게 뜯어곤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출제위원이나 공무원 시험 또 이렇게 검토위원은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행정법 제가 교수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다른 영역의 문제를 꼭 한두 개씩 내가지고 100점을 못 놓게 이거는 변별력이 아니에요. 누구도 못 푸니까 공부한 사람이 피해보는 거죠.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의 개혁은 뭐냐? 결국에 성실하게 공교육만 이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별력 갖출 수 있다.
근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과목 융합형이나 또는 이게 대학에서 노는 비문학 지문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사교육 아니면 못 푸는 이런 거는 배제라. 얼마나 타당한 지적입니까? 물론 이제는 이주 장관이 약간 뭐 정확하게 전달을 안 했지만 취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도저히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걸 왜 노느냐? 이게 바로 대통령 인식은 교육 당국과 결국에 사교육 업체들 간의 이권 카르텔 융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노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의심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 고치라. 이 지적은 아주 타당하다 이래 봅니다. 네, 좀 말씀하셨지만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감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변호사님, 네. 뭐 지난 정부에 뭐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비서실장 등 이런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을 뭐 감찰하기 위한 것 아니냐, 타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기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능이 5달 남았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능 관련해서는 지금 5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럼 결국 수능이 물수능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한 문제 차이로 대학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로 지금 학원과 뿐만 아니라 지금 수험생들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뭐 사교육 간의 뭐 이권 카르텔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긴 하는데요. 그 문제, 즉 아까 서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굳이 수능을 5달 앞둔 지금 시점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몰고 오게 될 후폭풍이라든지 너무나 큰 혼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대기 발령된 조치 그리고 한국교육평가원이 이제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 자체도 그것을 놓고도 굉장히 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수능을 5달 앞뒀는데 담당 국장이 대기 발령되고 그리고 교육평가원이 감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5개월 후에 있을 수능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또 이 문제를 두고 이 수능 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공정성 보건의 문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이제 차관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윤 대통령의 공직기강 다잡기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 교육 개혁과 이 수능 그 난이도 문제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해석을 하면 이 대통령실의 어떤 진위가 좀 왜곡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교육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일단 공교육의 내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기본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 이주호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이 수능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도록 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배우지 않은 것을 시험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쳤는데 학원에서는 가르친 내용이 수능 시험에 나왔다. 그렇다면 그런 그 시험 자체가 학생들에게 학교만 가지고는 그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 사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원칙론을 강조한 겁니다. 공교육을 내시로 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서 그 안에서 시험을 출제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해라.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왜 대통령이 수능 시험 난이도까지 왈가왈부하느냐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건 사실상 교육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교육개혁대로 다루고 수능 난이도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수능을 언급하면서 일선에 불안을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파리로 출국 전 심심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십시오. 내놓는 발언과 지시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 교육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겠죠.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뭐 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지금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 얘기다라고 우긴다라면서 앞뒤가 안 맞는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주로 학군지죠. 강남과 목동, 분당도 격전지가 되었다. 잘하면 대구 수성구도 이렇게 말했는데 장윤재 변호사님, 네. 어쨌거나 여야 지금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촉각을 좀 많이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여권의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대통령실과 어떤 교육부 사이에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특히 관련돼서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공정한 변별력 얘기라고 이제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뭐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자체가 좀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인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남, 목동, 분당하면 대표적인 학군지로 꼽히는데 그 지역만큼은 이런 수능 이야기라든지 대입,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교육부와의 어떤 이런 좀 정책적으로 엇갈리는 거 아니냐,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국민들께 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교육과 관련돼서는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관련돼 있는 수험생이나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안정을 주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더 활성화하지 않는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겠습니다.